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첫 소식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기자회견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배제가 됐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죠. 이런 상황에서 항고했다. 다시 고등법원에 또다시 항고장을 제출하긴 했는데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주호영 의원은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미룬 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관위가 만든 이 엉터리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재차 요구합니다. 장동혁 대표 속히 결단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새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십시오. 주호영 의원의 기자회견 핵심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도 소개해드릴게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택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만희 의원,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한 대답은 또 미루긴 했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자신 거취에 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무소속 출마냐 불출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오갔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항고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인데요. 항고를 한 것이 그제 월요일입니다. 대개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본경선이 이제 결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인 다음 주 초까지 항고심의 결정이 나와서 인용이 되면 물론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항고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점. 또 하나는 그 뒤로 만약에 미뤄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미룬다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번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뭘 하는 것이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 시간을 좀 버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나왔던 말은 아까 들으신 것 외에도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천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금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대표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당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장동혁 대표는 책임을 지는 결단을 해서 비대위든 선대위든 새로운 책임 체제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장동혁 대표 최근 행보를 봐서는 이런 요구를 들을 리 만무하고 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동력도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오늘 주호영 의원의 선택은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이틀 전에 윤상현 의원, 인천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던 의원인데 그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보시죠. 우리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전면적인 혁신,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보,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선거 승리, 민심 회복이라는 뭔가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 이야기는 비공개 때 말씀하셔도 되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실 것들은 비공개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뭐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정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은 나와서 그냥 체념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지방선거 대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많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뭐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SBS에 계속 나와서 리더십 붕괴 상황이라고 많이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윤상현 의원의 말씀이나 주호영 의원의 말씀이나 공감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거나 하는 의원은 핵심 당직을 맡고 계신 한 두세 명의 의원 말고는 대다수의 의원분들이 장 대표가 잘못하고 사퇴하거나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사실상 이것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뭔가 도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도모해야 된다. 그 김용태 의원의 이야기는 김용태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뭐 지방선거 앞둔 상황에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서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난 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 달 전부터 혁신선대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라든지 당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선거가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의원이 적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은 뭐 매일 말씀을 드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민주당은 뭐 어쩌다가 보니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경기도지사 뭐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네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선도 안 가고 그냥 1차에서 바로 후보로 확진된 거 예상하셨습니까? 예측은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와인샷으로 끝날 것이냐 예. 그 부분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과반이 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좀 예. 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서 추미애 의원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후보가 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선거의 구도가 딱 정해진 거거든요. 예. 김동연 현 지사에 대한 특히 이제 당원들의 지지세가 워낙 약했어요. 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게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면 한준호, 예. 추미애 이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한준호 의원이 그만큼 따라온다고 하면은 일정한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2인 경선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네. 되는데 그거를 추격전을 한준호 의원이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1인 구도로 추미애 의원이 되는 그런 경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은 잠시 뒤에 더욱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광역단체장 후보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는 1차에서 끝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그렇죠. 예상치 예. 못했던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쨌든 또 탄핵 정국이나 그 이후의 상황에서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정치인인데 어쨌든 경선에서 배제가 됐어요. 끊임없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피력하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대구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더 큰 일, 더 큰 역할 이런 그 추상적인 용어만 나왔는데요. 더 큰 일이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왜 그 대구 지역의 12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무려 5명씩이나 더 작은 일을 하겠다고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는지 예.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서 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절차를 당 지도부와 시민들이 시정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과 대구의 거리가 300km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예. 제가 그리고 이거는 거의 그 자학 공천이다, 자해 공천이다, 예. 이렇게 자폭 공천이다. 네. 뭐가 큰일이냐.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게 더 큰 일, 즉 국회에서의 역할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왜 현역 국회의원이 5명이나 더 작은 일인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섰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쨌든 경선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전한길 씨 있죠. 그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튜버인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도 뭐 화제와 논란이 됐었고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청와대에 갔었지만 그 전에 2월에도 갈 기회가 있었고 아침 회의 때만 해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한길 씨가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는 왜 거길 가느냐 하는 그런 비난에 장동혁 대표가 결심을 바꿨다. 물론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한길 씨가 또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최근 그들의 행보를 보면 과연 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저들이 시스템을 장악한 이상 지방선거도 의미 없고 새롭게 창당을 하든 국민의힘이나 원외 정당이 몇 석을 더 얻던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 동맹단이라는 시민단체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보수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4월 5일 부활절에 국민의힘을 탈당하였습니다. 전한길 씨 같은 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장동혁 대표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 탈당 관련한 전한길 씨의 목소리도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어쨌든 스스로 탈당을 하거나 또 경선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상황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데 하나의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언론의 분석, 뭐 일부 언론이긴 합니다만 나왔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장동혁 대표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목소리라든지 메시지를 변환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 전한길 씨 탈당만 가지고 나서 그렇게 동력을 삼아서 장 대표께서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107명 의원들의 결의문을 통해서 절윤 결의문을 냈었는데 그 뒤에 행동을 저희가 잘 못했잖아요. 거기에 또 많은 의원들이 장 대표에 대한 실망이 있었어서 과연 이 전한길 씨 탈당이 장 대표한테 행동의 모멘텀이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한길 씨 관련해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전한길 씨가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입당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당시 비대위원장 할 때 윤어게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입당을 거부하거나 반대했었는데 이 전한길 씨가 본명이 전유관 씨인 걸 모르고 전유관 씨라는 이름으로 입당을 하니까 저희가 이 필터링이 못 됐던 거예요. 제가 비대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입당한 사실을 고백해서 참 아쉽다. 이게 제가 비대위원장 했을 때는 당연히 막았을 텐데. 전유관이라는 본명을 몰랐다. 저는 본명 몰랐었습니다. 새롭네요, 저도. 근데 이제 요즘 알려진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끊임없이 본명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자들이 볼 때도 그런 방향 전환이나 장동혁 대표의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럼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현재 지방선거를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양만이면? 전한길 씨의 탈당은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는 선전선동가거든요.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구구를 대변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끌어모아서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해서 정책 흐름을 만들어가고 평상시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해서 지지자를 만드는 이런 사람인데 이 정당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 구조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면은 그 체제가 있거든요. 그 체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스타일의 정치인에게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튕겨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제 스스로 나간 것이고 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없는 형식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관심은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대표 체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분이 이제 입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알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강경 보수 구구 성향의 지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고성국 씨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장동혁 대표 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장동혁 대표는 변신을 많이 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친한동훈계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이었고 비상계엄 때는 그 해제 의결할 때 참석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이전에 비춰봤을 때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좀 전에 김 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그간에 해온 것을 봤을 때 얼굴이 받쳐서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긴 하지만은 정치인의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예정된 길로 그냥 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나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아마 국내외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 선거 국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경선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죠. 거듭해서 내가 왜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취지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정치인들을 또 직격했는데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신공항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후임시장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 바로 김부겸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당일 때도 전혀 대구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서로 시장하겠다고 설치는 건 참 가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홍준표 후보 원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거침이 없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또 한때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정치인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을 직격하고 민주당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는 글을 올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또 몸담고 계신 분들 보기에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게 지금 일반적인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당이 오랫동안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위기는 과거에 독수리 오영재라고 부르셨던 분이 우리 당을 도로 민정당이 되는 것 같아서 떠났다고 했을 때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저희 당 출신이었고 김영춘 장관 같은 분들 그분들 다 떠나셨던 게 1차 위기였던 거고 지금 다시 그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이 윤핵관이나 강성 지지층의 당이 휘말리다 보니까 당을 떠나거나 영토를 민주당에 헌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이 ABC론에 의해서 B가 실용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그 국민의힘의 중도 보수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다 떠나가는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홍준표 전 시장을 비판할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큰 차원에서 봐야 될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좀 돈키호테 같은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시장의 저런 목소리가 그동안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더욱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홍준표 전 시장, 박 의원은 어떻게 같이 평가하십니까?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통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K가 보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 본진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진이 뭐였냐면 TK 중심의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이 세력이 이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자성의 목소리도 없고 혁신의 목소리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방향탈이 잃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지금 대구에 왔는데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정체성이 있느냐, 나는 보수를 지켰던 사람인데 이들은 지키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실용주의 정책이 됐든 대구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하면 쓸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 판단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생각한 것이지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하고 복잡 다단하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너무 정치적 계산을 또 하는 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준수 후보라든가 저 주호영 후보도 지금 다 스텝이 꼬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머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대구의 국회의원들 4선, 3선 막 했던 분들이 대구시장을 내려오는 것이 전체 본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럼 본진이 흔들리니까 서울도 흔들리고 대구도 흔들리고 경남도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박 의원은 아예 근본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국민의힘 대구시장 지금 예비 경선에 나서 후보들 몇 명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호영, 이진숙 후보는 언론이 하도 보도를 해서 두 사람이 나간 건 아는데 정작 지금 국민의힘 예비 경선에 나선 후보들 이름 딱 또 오르세요? 뭐 알긴 아는데 언급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좀 급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두 분이? 이진숙 뭐 이렇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육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두 분 다 호흡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유와 여백이 있어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마 추경호, 제가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지금 추경호, 윤재옥, 이재만, 홍석준, 그리고 최은석, 기업인 출신의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유영하 의원. 유영하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 정도 6명이 현재 예비경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대구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김부겸 후보와 함께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시죠. 옆으로 조금 나오시죠. 옆으로 먼저.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김부겸 우리 후보님께서 잘 개선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극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전체 살리는 그 과제는 아마 저한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대구 경북도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열심히 갑니다. 이제 공을 들이려면은 거기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힘을 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가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북에까지 영향력이 행사된다, 미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보도는 보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구가 또 중심이잖아요. TK라고 하지만 사실 대구 경북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에서의 어떤 좋은 접근 그리고 이 경쟁력이 있는 김부겸 전 총리가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 파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변까지 파장이 있을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출마 선언 딱 보고 김용태 의원은 어떤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보수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당. 국민의 힘을 버려야 보수가 바로 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당 출신이기도 했었고 지금 대구에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또 뉴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나중에 정계 개편이 있을 때 국민의힘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몰아버리고 본인들이 중도 보수의 영토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위협감을 좀 느꼈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님 나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뭐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님이 지금 대구 오는 건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합리적인 보수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님 얼굴 보면은 정청래 대표께서 지난 당대표를 역임하시면서 보여줬던 이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또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한테 해가 될 거고 오히려 내려오시면 저희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이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정당이 이제 대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를 책임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어떤 상품성 가치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겠죠.
정청래 대표가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김부겸 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부분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